안녕하십니까, T송입니다. 제가 어제 4월 23일날 SK하이닉스를 132,000원에 206주를 매수했는데요. 왜 매수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절대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니니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종목들, IT 대형주들이 대부분이죠.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자, 이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은 작년과 올 초에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최근 애널들의 긍정적인 매수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철강이나 화학주들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자, 이 종목들이 최근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주식은 저는 되도록 단순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인 저로서는 단순하게 이 한 가지 이유를 들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과 주봉에서 각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그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자,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 보면은, 지금 이게 20주선이고요. 자, 이게 60주선이고, 지금 5주선은 20주선하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벌어져 있죠. 여기는 5주선과 6주선 이렇게 이격이 적당하게 비율이 잘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점점 벌어지면서, 자,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이때부터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20주선하고 60주선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항상 이평선에 모여 있을 때, 이때 보면은 이평선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상승의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상승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재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응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였는데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20주선이고 이게 60주선 그리고 5주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격이 비율을 보면은 엄청 벌어져 있죠. 자, 이거는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격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주봉에서 이럴 때는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은 상승이 나오기 힘들다. 자,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자,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LG전자인데요. LG전자도 지금 20주선이 여기 있고 60주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주선이 여기 있고, 자, 이러니까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보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럴 때는 상승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 본격적인 재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작년과 올 초에 많이 올라서 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이 좁히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주식 매수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진짜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은
크게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 먼저 연봉, 그러니까 연간으로 기준해서 양봉,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난 거, 지금 4월 23일 어저께인데요. 해가지고 양봉으로 난 종목, 이렇게 양봉으로 난 종목들,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월봉으로도 양봉. 그러니까 연봉도 양봉이고요, 월봉도 양봉인 종목, 그런 종목을 고르고요. 그리고 이 월봉과 연봉에서 양봉인데 일봉과 주봉에서는 이평선들의 이격이 크지 않은 것,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이평선들의 이격이 크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잘 안 올라갑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게 좁혀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라가는 게 내려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기간 행보를 한 다음에 이럴 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벌어지고, 이게 주식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만 맞는 주식을 고른다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장담하고 싶습니다. 주식에서 장담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인데, 그래도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4월 23일 날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는데, SK하이닉스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연봉은 양봉인데 월봉은 음봉이에요. 이 조건에 맞지 않죠. 제가 정한 매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봉과 주봉에서 각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정한 매수 조건하고 한 가지만 맞습니다. 연봉이 양봉이고 월봉은 음봉이다. 그리고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이게 주봉인데요. 이건 LG전자고 SK하이닉스. 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고요. 자, 이 상태, 이때 이렇게 좁아진 상태가 이렇게 상승 기능이 높은데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는데 제가 왜 매수를 했느냐?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뭐니 해도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믿음, 이거를 전제로 깔고 저는 이제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제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이고 다음 주는 4월의 마지막 주고요. 자, 주식은 변덕장입니다. 변덕쟁이. 자, 잘 상승하던 주식도 새로운 주와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새로운 주,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는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변곡점이 발생되죠.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을 얻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과, 그리고 또 다음 주가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이고 한 주만 지나면은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변덕쟁이 모멘텀을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첫 번째로 보면은 금요일 주가가 20주선에서 반등했는데요. 자, 20주선, 그 이평선에서 반등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지지가 있는 곳에서 반등을 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빨간색 선이 20주선인데요. 자, 20주선에서 어저께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약간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하고 지금 제가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터치를 했는데요. 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주가의 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먼저 지금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터치하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반대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까이 가면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저항이 부딪힌다. 저항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볼린저 밴드 한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SK 하이닉스 일봉 보면은 자, 요 분홍색 선 보이시죠? 진한 분홍색. 자, 이게 볼린저 밴드 하한선입니다. 자, 볼린저 하한선이고, 자, 위에 이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인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터치하고 어저께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이때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들어가니까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자, 볼린저 밴드 제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위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가고 수평으로 가고 밑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양립해서 갔을 경우에 위로 가면은 이게 저항선입니다. 위로 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게 밑으로 터치를 하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이게 볼린저 특징인데, 자, 그런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평평하게 가지 않고 이게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평평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그 밑으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선도 이렇게 밑으로 가고 하한선도 이렇게 밑으로 가고,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이게 터치를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도 반등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또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고, 보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로 터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수가 이렇게 그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수가 자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볼린저 밴드 지금 수평이 된 상황에서, 이게 수평이 된 상황에서 밑에 터치했다. 그래서 상승이 기대한다. 자, 이때도 보면은 터치를 했는데 위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때는 볼린저 밴드가 위로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기운에 있는데, 이때는 그 상한선에 터치를 하더라도 옆으로 행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볼린저 밴드 특성인데요. 자,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또 이게 밑으로 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게 하한선이고 이게 상한선. 근데 밑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터치를 하더라도, 자, 터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라고 있죠.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금요일날 매수한 이유는 이 볼린저 밴드가 평평한 상황에서 이 하한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수를 했다. 자, 그런데 나의 예상대로 이 하이닉스 주가가 오를지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상승 확률이 높다는 것에 베팅한 것인데요. 이 판단을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토대 위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주식에서는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확률 게임인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토대 위에 여러 상황을 되도록 정확히 판단하고, 본인의 생각과 만약 본인의 생각 다르게 움직인다, 그럴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수한다면은 주식으로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린저 밴드도 조금 설명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왜 매수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참고하시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